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대기 중이던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2020년 되돌아보면 어떤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관련해서 마스크나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도 떠오릅니다. 또 가지 못했던 여행도 떠오르는데요. 반찬 토론 연말을 맞이해서 2020년에 식탁을 뜨겁게 달궜던 반찬거리를 모아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는지 또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을 풍성하게 해드릴 책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산북스에서 배우 정혜리의 에세이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오늘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요? 이따가 그래요? 예, 뭐 촬영이 있어가지고. 뭐 선 보시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 결혼을 했는데 무슨 선을 맞네요. 보는 사람이. 또 뒤에 방송 촬영이 있다고. 네네네. 몇 개를 하세요 도대체 진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느는 것 같아요. 연말이다 보니까 예. 뭔가 좀 한 해를 정리하자는 식의 이제 방송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 뭐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그래요? 연말마다 제가 하는 일들이에요. 예. 이제 너무 많아서 방송. 그렇지 않아요. TV 틀거나 라디오 틀기만 하면 나와요. 아니, 좀 지겹습니다. 무슨 말이 그건 찾아 들어서 그런 거죠. 들어도 안 나오고요. 아무튼 네. 더 많이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하면서 매주 반찬 토론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기억에 남는 반찬거리 뭐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뭐 이태원 관련해서 그때 휴대폰 위치 추적 장치 통해서 사람들 그런 정보 빼내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맞아요. 찬반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나고요. 예. 사실은 저희가 주요 사안들을 다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굉장히 저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 방송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그런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기선샹님께서는 네. 그런데 팀장님 왜 안 떠요? 그거는 뜨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의지와 저는 그냥 열심히 살 뿐입니다. 예, 열심히 살 뿐이에요. 제가 매번 좀 왜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게 네. 유행어가 되겠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내년엔 잘 돼서 복수할 겁니다, 여러분. 참 뜨기 어렵잖아요. 뜨기 어렵게. 근데 사실 뜨는 게 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하는 일들을 뭐 이런 얘기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튼 그건 제 목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이야기 나눴지만 저도 좀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많이 다뤘고 그렇죠. 그 스타벅스 왜 맞아요. 예, 그 선물 받아가려고 레디백 맞아요. 여러 잔을 시켜서 그냥 버린 뭐 그런 것도 생각나고 참 많은 주제들 다뤘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러니까 그거 그냥 기프티콘으로 사가지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보내줬으면 저희가 선물로 나눠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1971번님께서는 2020년 최고의 선물 전민기 팀장님을 뵙는 게 큰 행운입니다. 전민기 팀장님 곳곳에 출연해서 시원한 평론 부탁드리고요. 전민기 팀장님 파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최영진 아나운서님 파이팅. YTN 파이팅까지. 와, 하셨네요. 힘이 나네요. 네. 예. 5090번님께서는 최깐족이라고. 저한테 여러 번 맞을 뻔했어요. 저렇게 방송하다가. 진짜. 축구할 때 진짜로 차더라고요. 최깐족이라고 하시면서 2020년 키워드는 BTS라고 또 하셨네요. 맞아요. 예, 저희가 또 BTS 병역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고 참 다양한 주제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올해 어떤 키워드가 많이 좀 언급이 됐습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빅데이터 관련 키워드들 좀 뽑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이제 분야별로 보면은 경제부터 보면은 주식, 부동산, 전세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것들인데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시드머니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예, 예. 주식으로 다 옮겨가 버렸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요. 사회면에서는 코로나19가 3,800만 건이나 언급되면서 압도적 1위였습니다. 예. 그리고 N번방, 집콕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올 한 해 뭐 성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젠더 이슈, 그다음에 아이 관련 범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SNS에서는 사실 가장 큰 관심들 가진 분야거든요. 언론에서는 뭐 정치라든지 이런 쪽을 더 많이 다루지만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많이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좀 올라온 한 해였고요. 문화는 예상해 주신 대로 BTS가 6,044만 건이라 사실은 전체 1위입니다. 뭐 코로나보다 많네요. 분야를 합치면 BTS가 1위고 코로나가 2위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땡플릭스, 트로트의 열기도 대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단어들 쭉 보다 보면 예. 코로나로 파생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뭐 기승전 코로나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좀 경제사회 문화면에서 많이 언급된 키워드를 소개를 해 주시니까 네. 한 해가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그렇죠. 예. 코로나, BTS 다 기억이 나고 네. 트로트 열풍도 굉장했으니까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예. 자, 올 한 해 돌아보면 어떤 단어,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좀 대부분 익숙한 단어들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뽑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20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슈 두 가지, 바로 코로나19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마스크, 홈트, 영끌 같은 코로나19나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도 좋고요. 또 올해 이사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냈네요 하는 경험담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 겪었던 일들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 메시지 뭐든 좋습니다. 올 한 해 애청자분들과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민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정말 코로나19로 그냥 다 바뀌었어요. 그래 맞아요. 예. 일단 마스크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올해 초 마스크 정말 대란이었잖아요. 그랬죠. 예, 새벽부터 약국 앞에서 네. 줄 섰던 분들도 많았고요. 그 네이버에서 올 한 해 많이 검색된 키워드 발표했거든요. 예. 3월 달에 가장 많이 검색된 게 마스크였습니다. 이때 마스크 대란하면서 예. 그때 정말 마스크 구하기 힘들었고 신조어도 나왔죠. 금스크라고. 아, 맞아요. 예, 구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 그런 그러면서 것도 있었어요. 그 프로포즈 할 때 네. 뭐 돈이나 이런 것보다 마스크를 주는 그런. 그 정도로. 그래서 뭐 KF94, KF80, 뭐 덴탈 마스크, 색깔, 크기 등등해서 정말 다양한 마스크들 등장을 예. 했고 사람들이 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 보니 이제 마스크로서 뭔가 개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마스크 끈 같은 것도 맞아요. 팔리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마스크 없이 외출을 못 해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저의 아이 같은 경우도 마스크 쓰는 걸 불편해하질 않아요. 아, 당연히 예. 제가 가끔 깜빡하고 그냥 나오면 마스크 써야지라고 말해줄 정도로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호모 마스크 쿠스라는 말도 나왔어요. 예. 앞으로 인류는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참. 세계 석학의 어떤 예상도 나왔기 때문에 예. 참 마스크가 이렇게 우리와 밀접하게 사실 저는 제 아내보다 가깝거든요. 이 마스크가 최근에 그 정도로 다들 마스크 없이는 하루를 상상해 볼 수 없는 예.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구찌 관련 용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아, 이제 본인이 알게 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저도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향기 뭐라고 해야 돼? 구찌는 아닌데 하여튼 예. 그런 향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고 코로나19 연관어 1위가 마스크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로나 하면 마스크가 딱 떠오를 정도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진짜 마스크 대란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범죄도 좀 그랬어요. 예. 업체들이 많았었죠. 예, 많았죠. 그리고 최근에도 그 필터만 갈아 끼우는 예. 그 필터 중에 가짜가 10개 중에 7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국에 또 사람들 사기쳐서 돈 벌려는 사람들이 맞아요. 이렇게 많구나도 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예, 그래도 이제는 마스크 구매하기가 쉬워져서 그렇지. 그때만 해도 오브제라고 했나요? 그 그랬었죠. 생년월일로 또 저도 그때마다 예. 약국 가서 받았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요. 또 자주 언급됐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연관어는 뭐가 있었냐면 집이라는 키워드인데 그래서 예, 예. 집이나 집콕 엄청 많이 언급됐거든요. 초반에는 집에 있는 시간들을 그냥 잠시 때우고자 코로나가 얼마나 길게 갈지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뭐 달고나 커피 만든다든지 뭐 구슬 깨기 한다든지 아니면 커피 믹스에서 젓가락으로 뭐 이렇게 커피 걸러낸다든지 이런 예, 게 예. 떴었거든요. 근데 이게 길게 갈 거구나를 안 이후부터는 집 안에서 취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일상적인 것들을 다 이제 집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집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였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파생된 건 인테리어라든지 집에 있는 시간 늘어나면서 뭔가 이제 거슬리는 것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 가구를 바꾸기도 하시고요. TV를 더 큰 걸 놓기도 하고요. 공간을 또 분리하기도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예, 예. 그러면서 TV들도 정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로나로부터 뭔가 파생이 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이제는 우리의 어떤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멀로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한 해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 온라인 같은 경우도 그 네이버 검색어 많이 한 것 중에 순위 안에 꼭 아이들 집에서 수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이름이 계속 순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수업을 해? 했는데 사실 재택근무도 하고 예. 회의도 하고 수업도 하고 이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냥 자기가 화면 켜고 준비하는 모습들 볼 때 이게 정말 생경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그렇습니다. 모습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적응이 됐죠. 예, 그리고 온라인에서 또 언택트라는 말도 이제 파생이 되고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전 1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다 경험하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뭐 극복이라든지 네, 어떤 맞아요. 각종 챌린지 이런 것도 참 많았었잖아요. 마음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한 100만 건 정도 언급이 마음. 됐는데 예. 이게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있다 보니까 또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고 그다음에 우울함을 넘어서 사실은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로부터 시작돼서 레드, 약간 이건 분노의 감정, 그다음에 예.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좌절감을 맛보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활동들도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서로 뭐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그다음에 챌린지라고 해서 이 뭐 덕분에 챌린지나 화해 농가 위한 꽃바구니 챌린지, 집에 예. 머물자 뭐 스테이 스트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집에 오래 머무는 아이들 위해서 동화 읽어주는 챌린지도 있었고 뭐 그런 예. 것들이 많이 됐죠. 예. 혹시 뭐 참여했던 게 있으십니까? 전 없어요. 저도 없는데. 왜냐면 이 덕분에 네. 챌린지나 이런 거 이제 누가 지목을 해주잖아요. 예, 챌린지가 보통 단 한 번도 저를 지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말하는데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한 번도 날 지목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 제한테 오면은 제가 넘겨드릴게요. 지목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청자분들이 꼽아주신 올해의 키워드 살펴보면 7479번님 손흥민. 아 그렇죠. 아, 손흥민. 예. 오늘 또 오심 때문에 백곡골 들어갔다가 취소됐잖아요. 아 이거 컵 대회는 8강에서 VAR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면 분명히 골이거든요. 예. 7734번님 이춘재. 그렇죠, 이춘재도 그렇죠. 뭐 뜨겁게 달궜죠. 4557번님 부동산이라고 하셨네요. 자, 그러면 2020년 우리 밥상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또 하나의 이슈 부동산 한번 살펴보죠. 네, 부동산 연관어는 보면은 이제 집, 아파트, 정부, 투자, 투기 이런 식으로 연관어들이 나오는데 좀 예. 직관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사실 집이라는 건 우리가 온기를 느끼고 좀 쉬었다 가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투자, 투기 이런 키워드들 보이잖아요. 그 얼마 전인가 한 건축학과가 집을 사는 순간 원래는 이 시선이 우리 집 안으로 와야 되는데 집 밖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또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걸 불려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다 보니 예. 사실은 집 안에 모든 활동들이 좀 집중돼야 되고 하는데
잠시 무슨 머무는 곳처럼 이걸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또 더 돈을 불려야 되는 예. 그런 사회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했고요. 예. 정부의 대책들이 연이어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죠. 이게 좀 제대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집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연관으로 그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스터디 이런 키워드들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커피 기계를 좀 들여놔서 카페처럼 차린다든지 아니면은 밖에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집으로 좀 불러 모으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았고요. 뭐 스터디라든지 이렇게 예전에는 어딘가를 가서 했던 활동들이 다 집 안으로 들어왔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또 집콕처럼 코로나 관련 연관어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예. 또 전세 연관어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집, 아파트, 대출, 월세, 부동산, 매매 등인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전세 구하기 힘들어지다 보니 월세로 좀 많이 나오고 뭐 매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엮여져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연관어들인데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세버스 이런 키워드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부동산 관련해서 뭐 임장을 떠난다고 하거든요. 예. 전세버스 빌려가지고 함께 지방으로 요새 집값 지방이 많이 오르잖아요. 이런 식의 키워드도 보이는 건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신조어 같은 경우는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대로 100% 탁탁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였는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영끌이 집에서 주식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영끌 주식은 솔직히 좀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좀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거죠. 한 방을 노리기 위한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니까요. 요즘 참 그 영끌이 이제 신조어인데 네.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주변에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예. 주식도 그런데 대출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네. 집 한 채 구입하려고 높은 또 이자 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그게 이제 패닉 바잉이에요. 뭐냐면은 예전에는 더 이상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지 않았다면 끝없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감이 작용해가지고 결국 영끌로 대출 받아가지고 패닉 바잉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다음에 뭐 집과 관련한 이런 신조어가 너무 많아졌어요. 몸테크라는 말도 있거든요. 몸테크는 뭐냐면은 이제 몸하고 재테크가 합쳐진 단어인데 영끌해도 아파트는 살 수 없으니 뭐 반지하든 아니면 재개발을 앞둔 이제 고지대 이런 주택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재개발되려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사두고서 내 몸이 좀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참고서 여기가 이제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몸테크 그런 단어도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나왔거든요. 네. 로또 청약 이런 말도 참 많이 썼고요. 올해 이제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8.4대 1인데 지난해 약 3배 수준이에요. 부산에서는 평균 558대 1이라는 역대급 청약 경쟁률 기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높네요. 가점 갖고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젊은 세대는 점수 더 받기도 힘들고 아이도 만약에 없으면 뭐 특공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요새는 또 청포족이라고 해서 청약 포기족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 현실을 뭔가 비판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신조어들이 뭐 올 한 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올 한 해 어떤 단어를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의 어떤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예요? 0779번님은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전민기라고. 인기가 많네요. 1971번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겐 큰 계기로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청소 노동자 일을 마치면 하루 종일 라디오 듣다가 받는 상품만 10여 개 저에겐 행운이죠. 제일 큰 행운은
전민기 팀장님이 만나는 것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만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연말이라 일단 좀 좋게 보내주시는 건가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KBS님께서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두 분 케미가 좋다고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YTN 파이팅이라고 하셨네요. 네, 앞으로도 오래 해먹어요, 우리. 케미가 좀 잘 맞나 봐요. 이젠 좀 맞아가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처음엔 굉장히 안 맞았잖아요. 저도 첫인상이 별로여가지고 사실은 좀 이렇게까지 친해질 줄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 조금 남았는데 네. 이제 연말연시 좀 이번에 좀 쓸쓸하지 않습니까? 좀 그래요. 예, 애청자분들께 잘 보내시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사실은 분위기 안 난 지는 몇 년 됐거든요. 오늘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캐롤을 계속 틀어주니까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와 어울릴 순 없지만 그래도 너무 우울하게 보내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캐롤이라도 들으면서 예. 기분이라도 좀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민기 팀장도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